네, 오늘 뭐 지수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 올랐지만은 네, 후속 매수세들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 주말에도 계속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은 또 비트코인 쪽에서 FTX라고 하는 세계 제 2위 거래소가 또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락을 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런 악재들 속에서도 또 종목별 어떤 순환 상승은 계속 좀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금리와 긴축 정책의 여파는 사실 미국의 경기 흐름을 보면 별로 아직은 고금리나 또 긴축의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물가 상승 탄력도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금리 상승 속도는 좀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시장을 포함한 이제 그 버블이 묻어 있고 또 과거에 많은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거품이 꼈던 그런 섹터들의 조정은 계속 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은 경기 저점까지의 어떤 그 경기 둔화 흐름은 좀 더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을 중심으로 한 이 경기가 이제 저점 예상되는 경우 보통 경기 관련주로 산업재, 기계나 뭐 조선 이런 쪽을 이제 산업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산업재 섹터와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섹터들이 움직여요. 화학이나 철강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 중에서도 이제 기계 관련 섹터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소재 섹터 쪽에서 한번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들 좀 잠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 이제 오늘 그 목표치 터치한 종목이 두 종목인데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56%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안 보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2차 목표치까지 터치는 했는데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이 종목은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또 오실레이터도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레벨까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현대 이제 이 건설기계 이 종목도 지금 돌파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주 돌파는 아직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넘어서면 우주 돌파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바로 우주 돌파에 가지는 않고 천천히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 상승이 좀 더 열려 있으니까 2차 목표치까지는 충분히 보이고 7만 원대 정도까지는 현대 건설기계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성 TEC가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기계 3인방인데 보시면은 진성 TEC도 지금 1차 목표치 터치 이후에 2차 목표치가 이제 13,000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13,000원은 여기 언저리거든요. 여기 살짝 넘어서면 이제 13,000원이라서 뭐 무난하게 2차 목표치까지 갈 것이고 밑에 보시면은 그 두산 인프라코처럼 또 현대건설기계처럼 여기가 다 돌아선 걸 알 수 있어서 앞으로 경기가 뭐 엄청나게 호조로 갈 것 같지는 않아도 결국은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또 우크라이나의 재건 모멘텀 그리고 또 네옴시티 관련 이런 걸로 인해서 건설기계 쪽의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쪽이 이어진다면 진성 TEC도 결국은 추가 상승을 거쳐서 2차 목표치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편입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편입 종목 33,5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편입 종목 또 밑에서 쫙 깔려 있는 경기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소재 관련주인 현대제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대제철을 편입을 하면서 화학주도 함께 또 봤더니 거기도 역시 화학 경기 한 2년 정도의 악재 경기 침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경기가 어쨌든 그 2년에 걸쳐진 악재를 극복하고 저점이 앞으로 뭐 6개월 정도 또는 9개월 안쪽으로의 경기 저점이 나타날 것을 시사하면서 종목들이 미리 이제 선 반등을 시작하는 거라고 보고요. 일단 1차 저점은 나온 그런 상태라고 봐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면서 여기서 급등한다기보다는 올라가다가 이연저리 정도 전에서 조정을 받을 겁니다. 제 포트에 지금 종목이 오늘 그 많은
많아서 다 리뷰를 못 해드렸지만은 오늘 포스코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가 네, 오늘 뭐 올라오면서 무려 오늘도 이제 4% 정도 전후에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뚫린 상태예요. 물론 이 종목은 철강 관련 경기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리튬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본업인 철강 관련 경기도 나쁘다면 못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포스코홀딩스가 뭐 35만 원 정도 간다 이렇게 본다면 똑같은 그 업종에 있는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적어도 4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중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경기와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제철 참 여러분께 소개드린 지가 오래됐던 거고요. 제가 기억에는 2021년 그 상반기 2월부터 대략 그 5월까지 여러분 뭐 대한제강이라든지 세아제강이라든지 세아베스트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 100%씩 올라왔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또 경기 관련주들이 철강주들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원자재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동차가 이제 그 미국의 IRA법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또는 그 소위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를 못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현대차 그룹은 중국을 제가 탈중국 현상의 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것은 결국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결국 이 현대차의 자원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현대제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나 소재를 만드는 애들 이런 쪽에서 키가 되니까 현대제철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이제 포스코의 상승 흐름과 비슷한 맥락이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우크라이나 국기 다시 걸린 헤르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젤렌스키 재건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어쨌든 뭐 이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헤르손까지 탈환을 한 그런 상태라서 아무튼 내년도 상반기 3월 이후에는 뭔가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니까요. 관련 종목으로서 소재와 산업재 관련 종목 쪽에서 관심을 두면 좋고요. 제가 제자료 가서 잠깐 이 소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배경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기 관련주를 얘기할 때 제일 뭐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산업재입니다. 건설기계. 그것을 왜 그러냐면 경기가 나빠지면은 결국 각 국가들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고요. 그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서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고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섹터라고 한다면 바로 산업재 중에 특히 건설기계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건설기계 섹터가 먼저 움직인 이유는 에너지 개발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속에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서이지만 어쨌든 그게 움직이고 나면 결국은 소재 섹터들도 가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두시고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흥국이나 또는 DY파워 이런 종목이 최근 들어 많이 안 갔기 때문에 후발주들도 같이 이제 전환하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드리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금리가 물론 이제 그 미국 FOMC 관련해서 이제 CPI가 발표가 조금 예상치보다 하게 나와주면서 좀 금리가 조금은 이제 내려올 것이다. 약간 그런 기대감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내년쯤 되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고금리 시장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재들 그러니까 유형재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나 뭐 기계나 조선이나 이쪽 그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매니저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이제 이쪽 섹터가 뭐 중장기적으로도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혹시나 좀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일지 좀 그런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추정은 내년도 연말 그러니까 내년 12월이나 후년 초반 정도로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거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뭐 경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제 정책 고점이 예고 고점의 경우에는 보통 금리 인하가 직접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전 정도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부터는 경기 관련주를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취가 가능하고 또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성장주 퍼가 높은 회사들은 잘 못 가지 않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 것은 이 성장주들은 퍼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채권이 이제 5% 기준으로 봤을 때 채권의 퍼를 이제 환산하면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술주들은 여전히 퍼가 뭐 40, 50, 어떤 놈은 뭐 80 여전히 거기를 기록하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저평가가 되기 전까지는 그쪽에는 제한적인 상승이나 반등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굴뚝주들은 보면 퍼가 뭐 5배, 6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면 채권 20에 비해서 싸니까 이쪽으로 먼저 우선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순환상으로는 경기 관련주나 이 굴뚝주 내지는 전통주가 먼저 가고 신성장주들은 그 다음 파동 정도에 가지 않겠나. 아마 내년 12월 이후에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36,000원, 2차 목표치는 42,000원, 손절은 3만 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